어제 종가상으로 3,200선을 안착한 코스피, 이제 코스닥도 발맞춰 800선 안착에 나설 수 있을까요? IB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발맞춰 한 차례 더 올라갑니다. 나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입니다. 관세, 이제 EU와 멕시코 쪽으로 명확하게 관세 발효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발효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차 좋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유동성도 풍부한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와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들 어느 쪽을 보면서 무게중심을 실어가야 될까요? 균형 같이 맞춰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장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IT가 엇갈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16%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며 어제 쉬고 다시 힘을 좀 내어주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간밤 마이크론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67%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30만 원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금융지주 쪽으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보완된 내용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본다면 오늘 다시 한번 바이오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미 국채 금리가 4.4%까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일단 44만 원 지지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가 1%의 반등을 주면서 ADC의 강자 힘내주고 있고요. 펩트로는 최근 이전의 지휘력을 좀 잃었죠.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리노공업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오늘도 리노공업은 0.98% 올라가면서 하이닉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가격 지지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내부적으로도 지주사 체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면서 원전주들이 다 같이 미국장에서 좋았는데요. 여기에 화답하며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모두 다 상승입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방금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3%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같이 뒤따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K그리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간밤에도 전력망과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터에 힘을 받는 내용들 전해졌습니다. 제일일렉트릭도 7%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계속되는 키 맞추기 속에 오늘도 청담글로벌 함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냅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보고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K그리드의 슈퍼사이클 지속될까요? 일부 종목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몇몇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에너지를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700억 달러 자금을 투입해서 AI와 에너지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짓고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미국의 전체 전력 수요의 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가 투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뜻인데요. 취임과 함께 이 아메리칸 퍼스트 다시 한번 위대하게 미국을 건립하겠다. 마가의 핵심은 결국 AI 패권에 있다라는 내용을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민간 AI 데이터 인프라가 갖춰졌다면 이것을 공공망으로 돌리는 소버린 AI로 이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뉴스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빅테크 쪽에서도 추가적인 뉴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빅테크 중 하나, 메타에서는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 여러 대를 지금 짓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빅테크 실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빅테크의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날지 보셔야겠는데요. 메타는 이번에 지난번보다 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결국 빅테크의 인프라 확인, 이는 AI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력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 초호황 유지가 되고 K그리드를 찾는 구글, 아마존,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가파라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K그리드 오늘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원전의 힘도 여전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의 아이다호주 라바리지 발전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쪽은 풍력 발전소 부지였었는데요. 건립을 중단하겠다고 취임과 함께 발표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원자력으로 돌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이쪽에 이제 모듈 공급할 거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바다주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토스라는 이 전력 에너지 기업에서 나왔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뉴스케일 파워 두 자릿수 급등으로 이끈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부족한 이 전력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건 앞서 보셨던 미국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가 부족한 각국에서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 세르비아 쪽에서도 15년 뒤에는 원전 다시 열 것이다.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의 흐름에 발맞춰 간다는 내용으로 뉴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SMR 대형 원전 그래서 파트너 물색할 거다. 이전에 프랑스와 협력을 맺은 바 있었던 국가인데요. 우리 쪽으로까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같이 체크가 필요한 뉴스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고점 돌파하고 나서 쉬어가는 패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시장이 3,200선 그 위를 이끌어갈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될 텐데요. 6월 말까지는 확실히 조방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에서 쉬어가는 패턴인데요. 오늘 KB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MR 차곡차곡 다져가는 삼성물산에 대해 두 종목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져와 봤습니다. 쭉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는 하죠. 지금 팀코리아 6월에 계약 따고 나서 명확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에서는 올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분 봐야 된다라면서 내년에 국내 2기, 폴란드 그리고 중동까지 수주가 기대되는 모멘텀을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향으로 원전의 주기기 2026년부터 수주가 찍히게 될 텐데 이 부분 기대해보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의 아주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인 만큼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고 있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연말에서 내년 초 예상이 된다. 내년에는 아마 모듈 양산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적한 모멘텀이 많다. 지금 자리 매력적이다. 89,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사이드는 47%가량 남아있는데요. 밸류체인 안에서 대체제 없다라고 봅니다. 제조 건립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주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8만 여기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K그리드 모아보기로 가볼까요? 조금 전 보셨던 원전 밸류체인 쭉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매력도의 포인트는 SMR이었었고요. DLENC도 최근 증권가에서 호평 나오고 있는 SMR 밸류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주 오늘 리포트 좋던데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과 함께 오늘 K그리드 안에서는 이제 황제주로 등극한 효성중공업 지금 올해 들어서 4번째 황제주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효성중공업이 그 위쪽으로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아직은 신고가를 재돌파하지 못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움직임 같이 보시고요. 구리는 좀 빠졌지만
하지만 전선주, 전력망 측면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미국과 관련된 IRA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움직임 타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확인 필요하겠고요. 스마트 그리드, ESS의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보신 대로 KB증권에서 89,000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딛고 6만 원에서 지금 지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3%가량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BHI, 현대건설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원전에 있어서 비중 확대 기회를 노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 주도주 안에서도 지금 원전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황제주인 효성중공업까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계속해서 변압기 안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 등극이 된 네 번째 종목입니다. 그 위까지의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증권가에선 12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그 여력이 남아있다면 계속 달리는 쪽에 그 말에 올라타는 게 맞을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에서도 쉬고 있는 쪽을 공략하는 게 맞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K그리드라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ESS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같이 좀 짚어드렸는데요. ESS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회가 있는 쪽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ESS 실적을 기대하자라는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조금씩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밸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된 내용들은 아직 전해지고 있진 않은데요. 조금씩 그 희망의 불씨를 좀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 SK온,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요. 이쪽에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 처음으로 풀가동 들어간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인 LNF랑 손잡고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지난 10일자로 들려왔고, 지금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 물량을 서로 따내고 공급을 계약하는 이 내용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뉴스 해석이 필요하겠고요. 이미 2022년부터 미국 현지 공장을 공략해왔지만 캐즘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 라인은 이미 LFP로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서 먼저 뛰어들었고 이쪽으로 공략하려는 우리 쪽의 배터리사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K배터리의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맞물리면서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 조금씩 대중화 움직임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까지 탑재해서 대중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K배터리의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지금 계속해서 모아갈 때라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매력도 비교는 자리 옮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까지 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좋았고 야간 선물 지수 약보합권이었는데 예상 호가는 나쁘지 않네요. 3206선, 801선 오늘도 숫자가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별 재료로 질문 드려볼게요. 이 팀장님, 먼저 K그리드입니다. 미국의 전력 사이클 계속 슈퍼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의 원전도도 괜찮았었고 전력망도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한 번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져요. K그리드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발전, 전력 이런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K그리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메타에서도 이제는 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부분이냐면 대형 원전 한 기가 거의 전력을 다 소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기가와트 정도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그리드뿐만 아니라 전력망, 배선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본다면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섹터들이 먼저 간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전이 들고 갔는데 원전이 안 오르고 전력기기가 먼저 오른다라고 본다면 원전을 팔고 전력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전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던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엇박자를 탈 경우에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원전은요, 지금 사실 원전 계속 좋게 봐주셨는데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상향 조정, 오늘 갖고 보신 종목도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팔지 않고 지금 딱 고점에서 조정받아 있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할 때 오늘 가져와 주신 이 종목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두빌이 아니고 우리기술인지가 궁금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항상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한 박자 느리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기술이 올라줬던 모습세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기술이 더 크게 나왔던 점이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까지는 약간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호재나 뉴스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메타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건립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전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러면 신재생이나 아니면 원전 쪽 이쪽을 먼저 바라보시는 게 먼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면요. 네,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3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매력적인 구간 왔다. 정고점 돌파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일단 주신 거거든요. 4,800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돼서 발의가 가을로 연기돼서 이 부분은 또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엇갈린 내용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대응 전략 어디로 포커스 맞추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적당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주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된 발행사라든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결제 인프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 한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번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는 법안 3개가 첫 번째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관련 코인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센트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EC와 이제 상품 선물 거래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된다면 그동안 이제 크립토 시장의 규제로 좀 다가왔었던 SEC의 이런 측면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에서 이제 CBDC에 대한 법안 금지에 대한 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완벽히 가는 이제 발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번 법안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 미국을 따라서 지금 한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는 발행 시장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은행을 필두로 해서 차츰 기업에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를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종목 가져와 주신 게 보니까 다날.
이미 목표 주가를 달성해서 10,000원 돌파해서 어떻게 해요 했을 때 1차적으로 파십시오 하고 다시 기회 오면 잡아드릴게요 하셨는데 지금인가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사실 크립토웨이크가 아마 오늘 밤이면 이제 전체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내일 오전 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뭐 오늘부터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날이라는 회사가 10,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지금 네. 8,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인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다날이라는 회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린다면 발행 측면이 아니라 결제와 인프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현재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8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다시 기억합니다. TP가 상향 조정됐네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지금 하이닉스가 1%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섞인 이런 IB의 시각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반도체 영향은 어느 정도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나요? 마이크론이 좀 강하게 빠져졌던 모습세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약세가 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면 전체적으로 키 맞춤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28만 원에서 30만 원 선만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30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이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